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박지원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사회가 막 강요하다시피 하시네. 박지원은 제 오래전 친구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16년 동안 망명을 하고 있을 때 마지막에 저를 좀 도운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미국에 망명 중이던 김대중 선생이 돈이 하도 없다고 해서 뉴욕에서 신문을 만들고 있는 저에게 야, 나는 돈이 없어서 사무실 치우고 아파트로 사무실을 옮겼는데 자네는 거기서 신문만 만들면 돼? 그런단 아니, 선생님이 하시는 인권문제연구소는 그 이영작 박사가 하지 않습니까? 이영작 박사가 제 대학 동기 동창이고 공사 교관도 같이 한 아주 절친한 친구입니다. 이영작이가 돈을 어떻게 마련하냐? 그가 맨날 통계나 하는 놈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제가 그 뉴욕 사무실 있는 바로 옆 빌딩에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었던 박지원 전 한일 회장을 찾아갔어요. 가게는 조그만 하지만 웨어하우스 창고가 크기 때문에 그건 도매상입니다. 야, 박지원, 커피 한 잔 마시자. 그래갖고 와서 그 32가 브로드웨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뉴욕 가보신 사람. 그 서서 먹는 커피숍이 있는데, 어이 박 회장, 당신 요새 김영삼 대통령, 당시 대통령 아니죠? 김영삼 총재한테 비례대표 하려고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 있는데 맞아요? 그렇게. 아이, 그렇지 않다고 그러죠. 그것은 당신이 이미 빼앗겼어. 그건 김혁규라는 사람이 이미 선수를 쳤는데, 아니, 왜 그 얘기를 왜 하시오? 그런다며요. 사실은 내가 김대중 씨한테 오늘 아침부터 전화를 대여섯 번 받았는데 돈이 무지하게 없는 모양이더라. 니 그 돈 좀 대면 안 되겠냐? 그 양반 그 희말태기도 없고 그거 되겠어요? 그런다며. 그렇지 않아, 이 사람아. 그 양반이 아무리 빠져도 당신 언젠가 비례대표 하나 만들 힘은 있을 거야. 그리고 저렇게 힘이 빠질 때 배팅할 때 돈이 싸게 먹히는 거야. 자본주의식으로 해서 야, 돈 좀 쉬워 좀 해주라고. 그 김 총재가 좀 하지 그러냐. 나는 신문하느라고 바빠서 당시에 제가 카나다와 미국을 통괄하는 북미주의 민통연합 전국 의장이었습니다. 큰 단체, 가장 큰 단체죠. 그래서 나는 바쁘니까 네가 조금만 도와주라. 그래서 그 사람 귀때기를 잡고 속된 말 끌고 제가 와싱턴으로 내려가서 박지원 씨를 김대중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그것 때문에 무지하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 박지원 소개를 했느냐고. 아니, 소개를 한 내가 나쁩니까? 그 양반을 중요한 김대중이가 문제지? 왜 김대중 욕을 안 하고 나를 욕합니까? 그래서 제가 많이 당했는데 당한 것 중에 사실은 가장 제가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요새 박지원 씨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참 착잡합니다. 착잡해서 지난번 제가 연설을 하면서 박지원, 제발 간신 이미지를 좀 버릴 수 없냐?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간신이다고는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머리는 상당히 좋은 사람입니다. 꾀돌입니다. 좋은 식으로 살아라. 그리고 지난번에 국무총리로 지명됐을 때 제가 다른 것은 다 박지원이가 할 수 있어도 대한민국의 국정원장은 해서는 안 된다. 국무총리를 시키고 뭐든 다 시켜라. 그런데 문재인 씨가 박지원을 시키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북한의 김여정과 김정은 남매가 박지원을 한국 국정원장으로 만들어야만 우리가 남북 교류와 대화가 잘 될 것이라 하는 은연중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었으리라고 보고, 혹은 박지원 원장은 제가 이걸 맡아야만 20대 대통령 선거를 매니지할 수 있습니다. 각하가 저한테 맡기는 게 나을 겁니다 하는 정치적 하청을 받았지 않았을까 하고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어디 친구들하고 커피를 마시러 갔더니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마 지금부터 한 50년, 100년 후가 되면 박지원을 주인공으로 하는 사극이 많이 나올 거다. 임사홍의 조선 역사 이런 것처럼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참 착잡한 생각이 드는데 박지원 씨가 이 말을 듣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장난치지 말고 시대의 대세를 거슬리지 말고, 그리고 이 박지원이라는 사람은 제가 잘 알기는 어디서 자기가 항상 주역이 돼야만, 나쁘든 좋든 주역이 돼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미가 있어요. 제발 자중자애해서 옛날에 그 천진난만한 박지원 한인회장의 시절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9월 15일, 지나간 9월 15일은 지금부터 21년 전에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지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맥카터가 인천 상륙작전을 벌이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오늘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 속에 있을 때 쓴 책,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고 지금 제 옆에는 정광훈 목사께서 계셔서 제가 또 길게 얘기 못하니까 간단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당시 6.25가 빵 터지니까 다 도망갔죠. 그런데 대통령은 서울을 딱 버티고 있다가 맥카터가 수원 근처의 비행장을 와서 그 아주 위태로운 데서 맥카터와 이승만 대통령이 만났어요. 만나서 맥카터에게는 이승만 박사가 상당히 높은 사람입니다. 1875년생이니까 지금부터 146년 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살아계시면 방년 146세입니다. 근데 이렇게 풀밭에서 딱 만나는데, Hey, General, don't step, that ball is spilled. 이래. 이게 무슨, 야, 그 보리가 받지 마.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메카다가 깜짝 놀라, 야, 그거 우리 국민이 먹는 음식이야. 받지 마. 여기 돌아와. 그러니까 메카다가 약호가 팩 죽었어요. I'm sorry, sir.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아주 아슬아슬할 때 싸움을 하면서 인천 상륙작전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승만 박사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그 콧대 높은 맥카터가 6.25 전쟁을 역전시키는 인천 상륙작전을 벌인 것이 지금부터 21년 전입니다. 21년 전이 아니죠. 얼마가 됩니까? 71년 전인가요? 네? 71년 전이죠. sorry. 71년 전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만약 그때 인천 상륙작전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그 이승만 박사의 건국 정신을 모르고 지금 내일 모레 10월 언제 민주노총이 사회주의로 체제를 개혁한 새로운 정강정책을 가지고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업의 반을 국유화시키고 대한민국 주민들의 그 주택 권한도 반으로 돌리고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사회주의 개혁, 이름만 대한민국이에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정치 세력이 없습니다. 유일한 것이 국민혁명당입니다. 오늘 아침에 본 여론조사에 의하면 여당과 야당의 지지가 비슷비슷하게 30여 %입니다. 한 64, 5%입니다. 보태서. 그리고 그 외에 정의당이니 무슨 당이 좀 있고 아직도 아무 당도 선택하지 않는 유권자가 26%가 있습니다. 저는 이 26%가 정광훈 목사가 영도하는 국민혁명당이 등장하면 우리를 지지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혁명적 국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엊그제 아까 손상대 선생이 그 얘기하셨듯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그 토론하는 걸 보니까 기가 막혀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뭡니까? 화천대유, 이름도 복잡한 화천대유 사건으로 그냥 이재명이가 들썩날썩해서 이재명이가 되든 하여간 이인왕이 되든 그건 뭐 그렇다 치고, 이쪽에서는 아니 이 나라에 좀 강력한 후보라는 손아무개 후보가 아니 어쩌자고 역선택하는 유권자를 의식해서인지 조국을 옹호할 수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돼. 이거 바꾸세요. 이것은 홍준표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서 이 창피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또 하나는 윤석열 후보도 말은 좀 열심히 못하는 사람이지만은 못한다고 알려져 있지만은 그래도 비교적 적당히 평균적은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어쩌자고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에 가서 그렇게 망신을 당합니까? 제가 지난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죄해라. 사죄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냐 누가 묻길래 저 서울구치소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 면회 신청을 좀 해라. 안 할지도 안 받을지도 모르지만 받게 되면 가서 큰절해하고 각하 대통령님 정말 죄송합니다. 왜 죄송해요? 아니 제가 그냥 수사 반장이라고 이리저리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기소했던 대목이 전부 무효가 돼버렸죠. 전부 무혐의가 됐어요. 저는 그렇게 될 줄 모르고 했는데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정말 제가 어떤 식으로든 이거 나중에 갚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의 사명과 석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와야 될 거 아니냐. 그건 좋은데 그렇게 되면 탄핵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표를 잃는다는 거야.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 못한다. 그걸 해준다면 우리는 당신을 지지할 용의가 있다. 그 다음에 충북 옥천을 가더니 옥천에 가서 유경수 여사를 막 뭐 이 나라의 어머니의 상징이고 막 올려요. 아니 그렇게 올리는 사람이 그 유교사가 가장 사랑하는 큰딸이 감옥소를 집어넣은 사람이 와서 감옥소 집은 딸 얘기는 한마디 안 하고 아 위대한 어머니시여 신사임당이시여 이러면 그 사람이 좋아하겠냐. 웃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원인부터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더니 엊그제는 갑자기 그걸로 부족했는지 박 대통령 생각까지 갔어요. 생각까지 갔는데 우리가 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박정희 대통령 생각하는 그 가까운 용기 있는 사람들이 가서 당신 여기서 무슨 뻔뻔한 이유가 있냐고 망신당했어요. 아니 이렇게 상황 판단을 못해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해낼까? 걱정이에요. 그래서 누가 되든 말든 대한민국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데 75년 전에 이 나라를 구했던 이승만 박사는 20살 때 왕정을 없애고 공화정을 만들기 위해서 반역을 꿈꾸다가 사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성 감옥에서 5년이나 감옥수를 했어요. 언제 칼날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때 쓴 책 6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정신의 실천 6대 강령. 첫째, 통상을 해야 한다. 외국과 교류하는 것이 부국의 방법이다. 이게 지금 19세기 한 얘기예요. 2. 신학문을 읽혀야 한다. 문물이 본인과 국가 발전의 근본이 된다. 3. 외교를 잘해야 한다. 강대국도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으며 모든 나라에 공평하게 되어야 한다. 4. 주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국기는 주권의 상징이다. 대한민국 태극기는 국기의 상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태극기 굴지 않고 한반도기 왔다 갔다 하는 놈은 이건 틀린 놈들이에요. 5. 도덕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뜻을 갖지 않은 사람들과 용기를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자유를 존중하고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이 마지막 말씀, 자유민주주의의 원래대로의 모습을 이 나라에 다시 만들기 위해서 오는 10월 초에 덤벼드는 민주노총의 저 거대한 정치적 파상 공세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필요하다면 광화문에서 다시 민주노총에 100만 노총하고 우리는 300만에 1000만의 민주국민, 민주혁명군이 대결하는 것을 서슴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혁명당에 더 많이 가담해 주시고 이 길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깊이
깊이 헤아려서 우리에게 뜨거운 감동과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 않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